아들러는 모든 인간이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거는 신이 아니니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존재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이 열등감이 적당하면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상 체계를 만듭니다.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청력을 높인다거나 이렇게 보상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내가 정말 되고 싶어하는 존재로 나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월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우월성을 추구하는 존재. 더 나아지고 싶은 거죠.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나아지고 싶은 거죠. 완벽하면 뭐하러 더 나아지겠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지.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알게 모르게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는 존재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못난 것 같아. 너무 지독히도 못난 것 같아서 이게 보상 체계로 커버가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이미 이생망이야. 이번 생은 글러먹었어. 라고 하는 열등감 컴플렉스에 쌓이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정말 세상 없어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존재를 지우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그래 내 탓이야. 내가 잘못돼서 그래. 난 해봐도 안 돼. 노력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자학을 하거나 내지는 너무 열등감이 들어온 나머지 저렇게 들어온 건 내 몸 안에 있을 리가 없어. 라고 이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우월감 컴플렉스로 더 확대가 돼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못났다니 말도 안 돼. 우월감 컴플렉스에 빠져버리게 되면 남 탓을 하게 되죠. 자학을 하게 되거나 남 탓을 하게 되고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쟤가 나를 괴롭혔잖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건이 있는데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요.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더 나은 상황에서 다음번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해석 방식이 차이예요.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열등감 컴플렉스나 우월감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 맞아.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돼. 내가 거기에 괜히 들어가가지고 다 망쳤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렇게. 그게 나는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나. 자살사고로 이어진다거나 우울증으로 간다던가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나를 향한 폭력이죠. 자살도 폭력입니다. 나를 향한 폭력이에요. 폭력이거나 또는 남 탓을 하고. 이게 편집증이죠. 의부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편집증 또는 반사회적 사회. 사회가 나를 안 받아줘. 나를 이해 못해. 이렇게 해서 타인을 향한 그래서 이렇게 우월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상하가 존재해요. 사람들도.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눠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사람. 트라우마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더 글로리의 바둑판처럼 흑의 세상이 있고 백의 세상이 있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세상과 그것을 벗어난 세상. 사느냐 죽느냐. 전쟁터죠. 늘. 세상이 나를 짓눌러. 위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혀. 나는 을이 되어버렸어.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권력 관계 속에서 모든 폭력들이 여기서 생기죠. 폭력과 억압이.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든 나든. 그리고 해결책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상세계 속에서. 그래서 좀 더 나은 사회로, 좀 더 나은 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뭐 해야 된다? 협력하고 공헌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는다의 가장 큰 기준이에요.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느냐가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의 기준이에요. 이것을 아들러 학회에서는 사회적 관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사회적 관심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상하가 없어야 돼요. 사회적 평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평등하다. 당신이 힘이 더 있는, 권한이 더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지만 나와 평등한 사람이다. 나보다 약한 사람이지만 나만큼이나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 사회적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까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다 오케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에게 아주 열등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아기 때. 우리가 아무런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해석해야만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아주 어린 초기 시절에 우리는 아주 쉽게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아기는. 어린 시절에 어느 부분은,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느 부분은 이런 컴플렉스와 같은 사적 신념을 가지게 돼요. 나는 안 돼. 사람들은 날 몰라. 이런 표현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에 새겨지게 되는 사적 신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컴플렉스잖아요. 웬만해선 보여지지 않지만 잊혀지지도 않아요. 마치 더글로리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이 컴플렉스는 나도 모르게 어떤 장면, 어떤 자극에서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그래서 이것을 이 위로 올리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아들러의 심리 치료죠. 그 장면을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올려서 해석하도록 그 해석 방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3단 논법,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 패턴을 검사하는. 생활 양식과 패턴을 한번 내가 뒤집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뀌어?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사적 신념은 거의 신앙이에요, 신앙.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거짓말하면 난 죽어. 어린 시절에 가지는 사적 신념은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엄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뭐 아니면 엄청난 충격을 줬다거나 그런 것처럼 얘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마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말도 안 돼. 웬만하면 엄마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생활 양식 패턴이 되잖아요. 그럼 보이진 않지만 나는 엄마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엄마는 사회잖아요. 세상의 룰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요. 더 크게. 물론 내 아이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확 화가 나요. 감히 어떡해 이러면서. 그 내가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엄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공포로 각인이 됐어요. 엄마 말 안 들었더니 길을 잊어버렸어. 그렇게 되면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혼을 내는 건 감히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예요. 쟤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던 거죠. 이 패턴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설령 이 패턴을 찾아보고 내가 이 패턴을 다른 것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훈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왜냐? 이걸로 30년을 살았어. 이걸로 적어도 1, 2년은 고생을 해봐야 패턴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생활 양식을 바꿨어.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떤 상담자가 네 생각을 그렇게 바꿔라. 바꿨대요. 그랬더니 그럼 네 문제는 해결됐다 이러더래요. 그렇게 됩니까? 내가 이걸로 30년을 살았는데 최소 못해도 1, 2년은 이걸 바꾸려고 애쓰빠지게 노력을 해야 그래야 겨우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없이 훈습이 됐을 때 비로소 이 사적 신념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아무리 신앙이래지만 개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종의 가능성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패턴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심플하지만은 않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아주 천천히 마치 식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어느샌가 변화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아래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평범하게 올라오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흑백의 바둑돌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으로 올라오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들러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우월성 추구를 뭘로 한다? 내 삶의 의미로 한다. 사람마다 자신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의 어떤 모습을 따라가고 싶다. 그 방향을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요. 정말 궁극적으로 가보고 싶은 유토피아가, 우리 삶의 유토피아가 삶의 의미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곳으로 가고 싶은 거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뭐 할 때 정말 행복하지? 뭐 할 때 정말 내가 나다워서 뿌듯해지지? 이 장면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이 지도도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린다고 해서 다 그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비게이션에 정확하게 목적지를 찍어야 경로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발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걸음을 걸을 수 있잖아요.